오늘은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한 사업장에서 이제 시행했던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는 그런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금 피크제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임금 피크제가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임금은 이제 물가나 직원의 숙련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년 연장 등을 이유로 일정 시점 아니면 일정 나이에 이르렀을 때 그 이후로 점차 임금이 삭감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임금 피크제인데요. 일본에서 이제 고령화가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어떤 나이 이후로는 좀 임금을 삭감하자, 이런 취지로 제도를 도입한 것이 한국에도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한국도 이제 일본과 임금 체계가 좀 유사합니다. 이제 근속 연공에 따라서 임금이 점점 이제 증가하는 방식으로 보통 임금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동일하게 좀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도입할 당시에는 좀 논란도 많고 사실 말도 많긴 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정년이 이제 늘어나는 것이니까 동의를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또 막상 이제 연령이 좀 많은 이제 고령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장의 임금이 꽤 많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좀 반대도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임금 피크제는 이제 크게 정년 보장형, 그리고 정년 연장형, 고용 연장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제 정년을 기존보다 좀 연장하는 대가로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 연장형이 이제 좀 보편적인데요. 특히 이제 고령자 고용법이 2014년에 개정되면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보장하라, 이렇게 법이 이제 바뀌었고요. 그에 따라서 임금 피크제 도입이 좀 더 활발해졌고 임금 체계 개편이 시작된 것이 어떤 출발점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원래 이제 정년이 이제 55세에서 60세로 이제 늘어나면서 56세가 된 순간부터 기존에 있던 임금이 오르지 않고 뭐 5%나 10%씩 이렇게 삭감되는 방식이고요. 매년 나이가 이제 늘어날수록 계속 조금씩 삭감의 폭이 늘어나서 정년이 될 때쯤이면은 보통 한 50%에서 한 60%까지 이렇게 삭감된 수준으로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기재부에서 이제 2015년에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었는데요. 공공기관 중심으로 좀 많이 임금 피크제가 현재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 전에도 이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런 임금 피크제가 과연 법에 맞냐, 이런 법적 다툼이 있었고요.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건에서는 이제 임금 피크제가 고령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는 법을 위반해서 무효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 최근 판결에 대한 이제 사건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임금 피크제가 이미 도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뭐 성과연급제나 여러 가지 임금 체계가 좀 개편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도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은 근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 계속 삭감되는 와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명예퇴직을 하시면서 근로관계는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한 이후에 이것은 고령자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셨고, 이번에 판결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사업장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임금 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임금에서 이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가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임금 피크제 전후에서 임금을 많이 받을 때, 그리고 삭감된 이후에도 사실 업무상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수행하는 내용에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 이제 아무 대가 없이 전후에 업무가 비슷한데도 이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피크제는 이제 법을 위반해서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 판결이 모든 사업장에 있는 임금 피크제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뭐 정년을 연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년이 연장되면서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퇴직자들에 대한 일정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운영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신규 채용을 누린다거나, 이런 이제 뭔가 대가적인 부분들이 다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 바로 다음에도 이제 1심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국전력거래소 사건이 있었고,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도록 임금 피크제를 이제 적용을 해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피크제가 유효하다라고 1심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처럼 임금 피크제가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한지는 이제 개별 사업장에 따라서 또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 그리고 업무량 감소 등의 대상 조치가 없고 임금만 무조건 삭감하는 방식의 임금 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판단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 피크제를 뭐 새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업장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도입된 취지나 목적들을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고, 뭐 일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을 많이 줄여서 사실상 이제 퇴사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시행한 사업장도 있었어요. 물론 법원에서 무효라고 판단을 하긴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판결들을 좀 충분히 좀 참조해서 새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장에서는 임금 체계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댓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